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8월이 이제 새롭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보다 7월에 반전을 통해서 보여진 반등세가 8월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첫날의 흐름 자체는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24,000달러를 뚫어내자마자 곧장 저항을 맞았고 바로 23,000달러 초중반으로 튕겨져 내려갔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24,000달러 돌파였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등세가 살짝 꺾인 데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줄줄이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다시금 불확실성이 들이우면서 다소 힘이 빠지거나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펼쳐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건데 당장 이번 주에도 핵심적인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공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시장 상황인데 예측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안정적인 고용시장인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향후 행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를 거치면서 연준의 9월 FOMC 회의 때까지 챙겨야 될 지표들도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 10일 또 9월 13일에 발표가 되고 이후에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8월 25일에 잭슨홀 미팅이 열려서 연준 인사들이 다 모이는데 이때 또 뭔 소리가 나올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들만 보더라도 띄엄띄엄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이 예정대로라면 이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분증명 그 자체, 이 지분증명 전환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채굴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이 대책을 찾는데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이슈가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를 해서 이 채굴이 가능한 또 다른 이더리움을 만드는 안건인데 최근 중국 채굴업계의 큰손 챈들러 거가 이런 하드포크 방안을 주장하며 여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하드포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하드포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상 월요일답게 그렇게 임팩트가 큰 소식들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첫 시작 지점이고 챙겨야 될 일정들도 많은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짚어본 뒤에 다음 달 금리 인상 결정 전까지 잘 체크해야 하는 일정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듯 했지만 바로 직후에 저항을 제대로 맞고 현재 23,000달러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00달러 부근의 저항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간 저항을 뚫어내면 32,000달러 랠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21,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3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상태가 거의 중립 단계로 다가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지면서 41%대 후반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24,276달러 위에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틀 동안 실패했고 이건 곰 세력이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약간 긍정적인 것은 아직 주도권은 황소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4,276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28,17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구간 저항까지 넘어설 경우에 32,000달러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
상승하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황소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곰 세력은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2,480달러까지 떨어뜨리려고 할 건데, 이게 먹힐 경우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21,386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예정일이 이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렇게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는 지난 몇 주 동안은 크립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페이크아웃이 보여졌던 시간이었다. 이더 BTC 차트를 보면 다시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걸 알고 있었나? 2016년과 2017년 시즌 당시에 상승 채널 위로 올라섰을 때 우리는 엄청 강력한 알트 시즌을 경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이더 BTC 월간 차트인데, 캔들이 상승 채널 아래로 훅 빠졌다가 다시 채널 위로 올라선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는 지난 몇 주 동안 이게 아래로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을 페이크아웃, 가짜 속임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과 2017년 시즌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상당 기간 축적이 진행된 뒤에 상승 채널에 올라섰고 이후 페이크아웃 한번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거대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알트 시즌을 주도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 만큼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1700달러에서 1900달러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다시 포물선 상승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17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황인데 과연 이 두툼한 저항 구간을 얼마나 빨리 잘 해소해낼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채굴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증명 이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의 전환. 이건 최대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과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도 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클이 아닌 다른 채굴 프로젝트로의 전환인데 지캐시, 너보스 이런 여러 채굴 코인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아예 이더리움에서 새롭게 하드포크를 해서 작업증명 채굴 이더리움을 별도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채굴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기도 하는 챈들러 궈가 주도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헤지펀드 갈로이스 캐피탈이 트위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에는 4,2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53.7%는 지분 증명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33.1%는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하드포크가 이루어져서 이더1과 이더2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지분 증명 전환 날짜를 특정했고 이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탈릭 부테린의 멘트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특별한 기술적인 변수나 사정이 없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채굴자들이 채굴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더리움 채굴 버전으로 하드포크를 한다라고 이게 생태계 확장성 또 블록체인 발전의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더 CTO 파올로 아르도이노가 갈리오스 캐피털의 설문과 관련해서 멘트를 제시했는데 그는 만약 이더리움 포스 네트워크에서 작업증명 이더가 분화될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테더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테더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을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제시된 멘트가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는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중 우리가 무엇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 사용자 혼란을 피해야 한다. 특히나 디파이에 있어서는 정말 섬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테더 측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지원한다라는 것이지
채굴자들의 채굴에 포커스를 맞춘 이더 채굴 버전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지원을 하긴 어렵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8월과 9월은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연준의 9월 FOMC가 예정된 9월 20일 이전까지 별도의 연준 회의가 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챙겨야 될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하반기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50 아래로 빠지면 연준은 거의 대부분 긴축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오일 쇼크 당시에도 이게 50 아래로 빠지면서 연준은 긴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3이었고 이번 달 예측치는 52로 지금 예측돼 있는 상황입니다. 50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어느 시점에서 50 이하로 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온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4분기를 맞이하는 어느 시점에 연준이 긴축 정책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고, 시장에는 당연히 랠리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연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를 보면 7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5만 명 증가해서 전달 기록한 37만 2천 명 증가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인 3.6%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거 논리가 이 탄탄한 노동시장인 만큼,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성 역시 연준의 9월 FOMC 회의 이전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 10일과 9월 13일에 발표가 되고, 이후에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것은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CPI 자체는 최악의 상황을 경신하는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상황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건 당연히 시장의 안도 시그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름 중간선거 이슈와 지지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8월 25일에 잭슨홀 미팅이 열려서 연준 인사들이 다 모이는데, 이때 또 뭔 소리가 나올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들만 보더라도 띄엄띄엄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8월과 9월에 걸쳐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상황이 간단치가 않은 것은 중간선거 패배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CBS가 유권자 1,74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을 조사했는데, 지금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라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의석 230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2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 수가 435석으로 218석 이상이면 다수당이 됩니다. CBS는 11월이 아닌 7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래저래 백악관에는 부담스러운 데이터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플레이션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에 의미 있는 중간선거 랠리가 얼마나 펼쳐질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8월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도 되고 어느 정도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7월에 좋은 흐름을 이어받는다면 8월에도 중간선거 랠리의 초반 양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여러 지표들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8월에도 원하시는 목표 잘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